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0월 25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 남쪽에서 지금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단어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 아마 대부분 우크라이나 파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오늘은 좀 예외적인 북한군을 폭격해달라 미사일로, 그래서 대북 선전전에 활용하자, 이런 내용까지 언급이 돼서 우리 남쪽에서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어떤 격화시키려고 그러고, 미국과 세계로부터 북한을 떼어놓으려고 지금 하는, 악마화하려는 그런 이제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트럼프의 당선이 지금 한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까봐야 아는 것이죠. 한 10일 남은 상황에서 좀 절박한 몸짓을 보이고 있는 와중이다. 뭔가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앞뒤를 안 가리고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타냐후하고 동급 내지는 거의 동급으로 올라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게 좀 상황이 좀 복잡한데, 일단 이제 사실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각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은 말씀드립니다. 자, 이 보도를 보면은 여기 이제 국민의힘 한기호가 신원식 지금 국가안보실장한테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보내요. 저는 신기하게 텔레그램을 쓰더라고요. 예, 서방에서는 이게 별로 안 좋은 걸로 찍혀 있잖아요. 텔레그램이 러시아 쪽에서 개발한 거고. 왜 이걸 쓰겠습니까? 뻔하죠. 이거는 정보를 까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아이폰인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나중에 증거를 조사하기는 힘들겠죠. 북경은 폭격하게 하자. 이거 바로 볼게요. 이런 거 기사는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뉴스를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늦게 여러분보다 알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문자를 보냈다.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경군 부대를 폭격해서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자, 한기호는 삼성 장군 출신이라고 그러고 사선이에요. 지역구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이거 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시죠? 자, 일단은 북한하고 러시아는 본인들이 맺은 조약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뭐 총알바지 이런 발언 나오던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월남 파병할 때도 돈벌이로 갔잖아요. 그래서 뭐 당시 박정희가 담배를 뭐 몇 갑을 태워가면서 밤새 고민한 끝에 결정했다. 자, 미군 병사에 준하는 월급을 우리 병사들이 받았겠지만 그것은 우리 정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사들은 그 중에서 일부를 떼서, 물론 당시 우리 군보다는 월급을 많이 줬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돈은 정부로 들어갔습니다. 예, 피 팔아서 돈 벌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자, 그런 거는 개구리 올챙이증 모른다는 이야기가 같고요.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 뱉기 하는 거니까 이런 상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분이 어떨지. 이거 꼭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이라크 파병에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 무슨 부대를 보냈어요. 뭐 공병 부대도 보내고 뭐 의료 부대도 보내고, 하여튼 1선이 아니고 2선에서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 쪽으로 부대를 보내는 쪽으로 해서 리스트에는 올리되 실제 피해는 안 나게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해서 보냈는데, 우리가 그런 부도덕한 전쟁, 60만 명이 죽었죠. 전쟁의 명분에 부합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사륙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잖아요. 미군 부대 주둔해가면서 이라크를 완전히 요절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이라크가 이란하고 10년 동안 전쟁을 할 때는 또 이라크 같은 사담 후세인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또. 자, 어쨌거나 그런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군이 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북한이 이라크한테 연락을 해서 이라크 침공받을 때 말입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가 무기를 좀 보내줄 테니까 당신들한테, 지금 우리도 무기 보낸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무기를 보내줄 테니까 신경을 좀 써서, 근데 스커드 미사일 같은 거 많이 쐈었잖아요. 이스라엘도 쏘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한국군 부대에 제발 좀 쏴줘. 피해가 발생하게 좀 해줘. 사진도 꼭 좀 찍어주고.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그렇게 사주를 했다는 거. 실제 피해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기호가 지금 신원식하고 짝짝꿍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남북을 철천지 원수로 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북한하고 타협한다,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한다 했을 때 남한에서라도 반대할 수 있는 지지세를 끌어모으려고 이런 짓을 부린다. 거기다가 국제적인 지지세까지 끌어모으면 더 좋겠다. 그렇지만 흐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국가안보실이 보면 볼수록 이 전쟁이 지금 몇몇 서구의 이상한 언론들에서 보도하는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전전긍긍해서 구석에까지 몰려서 무기도 부족해서 북한에서 받아가고 병사도 부족해서 북한군을 뽑아간다. 이런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자, 그 정도 해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푸틴의 언급이 나왔어요. 자, 이거가 상당히 소중한 정보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브릭스에 가 있는데 외신 기자들 질문을 받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입니다. 답변했던 내용이에요. 질문은 러시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건데, 자, 그 답변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 먼저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다. 이미지, 사진, 이건 아마 우리 보통 보면은 미국이 제공하는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정보를 제공받고 판단을 2차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위성 사진을 제공해서 미국한테다가 동의를 구하고 있는 이런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사진은 상당히 중요한 증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의학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진이 있다면 실제로 뭐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즉 북한군의 지금 미국 지금 서방권에서 지금 미국이 오늘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확인한 정보는 3,000명이 러시아 동부에 올라와 있다. 여러 군데 상계되어 있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확인됐어요. 예, 어디는 10,000명, 15,000명, 1,500명 특수부대 참전했고 이미 탈영자 나오고 이런 거 아니고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나토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거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푸틴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맺었던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학계에 의해서는 상호방위조약이 오늘 비준됐다. 며칠 얼마 전에 그 의회에 올렸으니까 그게 오늘 비준이 됐다. 거기에 사항이 있다. 거기에는 서로가 공격을 받으면 도와준다는 상호방위조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자, 우리는 그다음 푸틴이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지도부가 우리가 맺은 이 조약을 가볍게 생각하리라고 절대 의심한 적이 없다. 예.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그 병사를 가지고, 3,000명의 병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한테 달려 있다. 너희가 더 이상 알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사진까지 봤다 하니 내가 부인은 안 하겠지만 우리는 뭔가 할 일이 있다. 그 조약에 의거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뭔가 단정적으로 추정을 하기엔 너무 이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를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이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식으로 활용하겠다? 저는 지난번에 외화벌이라는 그런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건 여전히 유효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푸틴의 평소의 지략가의 면모를 봤을 때는 어디에 분명히 용처가 있다. 요긴하게 쓰려고 한다. 그걸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렵다. 좀 실마리가 좀 더 나와봐야 알겠다. 저는 요 정도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는 지금 북한 친구하고 면밀히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북한군이 와 있다는 어떡하냐.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평소 푸틴이 말하는 스타일을 봤을 때 약간 함의가 있다. 뭔가를 하려고 하긴 한다.
근데 지금 트럼프 당선이 된다면 당선까지 10일도 안 남았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첫 번째로 할 게 우크라이나 전쟁 마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훈련하고 있다. 10일 만에 파병을 해서 발이라도 담그는 모습을 연출한다. 이거는 푸틴 스타일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은 스타일도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 이야기를 했던 제일 처음 이야기를 꺼냈던 젤렌스키 말을 한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북한군 기술 인력과 간부들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돼 있다. 동부에 투입되는 첩보를 입수했다. 자 여기는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는 북한군 기술 인력과 간부들이라고 이야기했었고, 병력도 1만 명 준비 중이다라고 한다. 아직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로 보내지는 않았다. 이런 정도 말을 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나서서 사진을 제시하면서 30명이 원산해서 배를 타고 이동했다. 10월 중에 뭐 모르겠습니다. 9월, 10월 하여튼 최근에 간 걸로 돼 있어요. 그럼 더더욱 그게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절박하다. 지금 영국이나 다른 언론 해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얼마나 절박한지 북한군을 유로에 투입한다고 한다. 푸틴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뭐 푸틴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유의 이야기예요. 근데 미국은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 우리도 그런 이제 분위기를 타고 있다.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 건지 무기까지 보낸다 이런 거 보면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은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자, 요게 이제 젤렌스키가 이야기한 거고, 젤렌스키가 파악한 정보로는 아직 러시아에도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있다. 1만 명이 온다고. 거기에 대해서 캠벨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죠. 북한 인력이 개입된 정황에 대한 보고가 있으며, 있다. 우려되며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다른 방식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러시아 동부 연해주 북한과 가까운 곳에 한 3,000명 정도 들어와 있다. 자, 뭘 하는지는 모르겠다예요. 전투에 직접적인 가담은 안 했다. 미국 대선이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푸틴은 지금 태평양으로 가자 전쟁에 깊숙이 개입해서 이란을 지원해주는 이런 큰 일을 하고 있고, 그 중국과 인도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적대적 감정, 그 라다크 북부 산악 지역의 국경선 문제까지도 어떻게 해소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전황이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인데도 30개국 이상이 브릭스에 가입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 말이 맞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북한군이 필요해서 보냈다. 덕보다는 실이 훨씬 많을. 뭔가 그들의 조약과 상관된 일을 한다는 것은 분명해요. 안 알려준다.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실과 가까운 것일 것입니다. 한기호도 뭐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도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한기호는 트럼프가 한 이야기를 모르나 보죠. 우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트럼프가 한 말을 모르나 보죠. 첫 번째로 할 일이 해외 전쟁에서 우리 미군들을 빼겠다. 이거잖아요. 내가 푸틴한테 전화해서, 젤렌스키한테 전화해서 내가 당선되자마자 전쟁을 마치게 하겠다. 취임하기도 전에 내년 1월 달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하고 앞뒤를 왜 안 맞춰보는 거죠? 우리 언론들은 왜 그것을 체근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 들썩거리면서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어 볼까요? 자, 이에 대해서 지금 백악관에 존 커비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확인을 해준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미국 정부의 고위직이 지금 한 이야기예요. 자, 그거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자, 존 커비의 이야기를 받아서 여러 언론에서 실어 날랐는데, 이게 DW는 독일 공영방송이죠. 이게 똑같은 논조를 쓰고 있어요. 이게 유럽의 논조예요. 얼마나 푸틴이 절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아마 우리의 논조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진실로 알고 이야기하는지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야기할 때. 자, 그리고 CNN 보도 제법 많이 봤어요. 60만. 그리고 밑에는 PBS 미국 공영방송이죠. 여기의 논조는 다 동일해요. 저희 DW의 논조랑. 즉 이게 이때까지 북한이 나쁜 애들이 자석처럼 서로 끌려서 만났구나. 결과적으로 이때까지 어떻게 참았지? 푸틴과 김정은이 악의 축이 다시 뭉쳐서 우크라이나라는 어린 양을 더 괴롭히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푸틴이 힘든 모양이다. 마지막 발악까지 하는 거 보니까 푸틴도 우리의 적이고 김정은도 우리의 적이지. 자, 요게 우리 쪽에서 지금 한기호 신은식이 바라는 논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전 세계 여론에 정의의 사도로서 비춰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접적인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유럽 나라들은 시들시들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가지고 자유의 수호자 역할을 해주겠다. 이런 논조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역시 또한 천공의 생각일 것 같으니 커요. 앞뒤가 없으니까 뜬금포거든요. 뜬금포. 자, 이것이 자동적인 일반 대중, 서방 언론 또는 서방 대중의 그냥 조건 반사적인 반응이에요. 북한의 이야기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 이야기가 두 개 탁 나오면 바로 조건 반사적으로 뭐 꿍꿍이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실제 존 커비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거 다 왜곡하고 있어요. 존 커비의 말을. 윤색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예. 자, 존 커비의 말을 정확하게 옮겨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앞에 원산에서 배를 타고 건너왔다. 그건 우리 이제 안기부에서 제공한 이야기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확인했을 거예요, 아마. 하고 지금 이제 압박이 가해지니까 좀 전에 여론의 압박을 보셨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건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커비가 앞에 이야기한 거 사실관계 확인한 것은 연해주 쪽으로 가서 러시아의 동부 쪽 여러 그 기지에 흩어져서 훈련을 하고 있다. 유심히 보고 있다. 자, 캠벨 이야기가 또 같죠. 그리고 그들이 우크라이나군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이게 상당히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언부언을 하지 않아요. 뭔가를 갖다 붙이 덧칠을 하지 않아요. 지금 덧칠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인도 언론과 아까 DW 독일 언론, 미국 국내 언론이 전혀 달라요, 분위기가. 인도 언론이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 단어는 페어 게임이에요. 뭐 공정한 게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북한군이 만약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하게 된다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여기에 큰 문제이긴 하나 했으면 우크라이나군은 자기를 러시아군에 대항해서 싸우듯이 북한군에 대항해서 싸우겠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 악의 화신의 집합체니 엑시스 오브 이블이라고 옛날에 그랬죠. 악의 축. 그 부시가 예전에 공격할 때 이라크 공격할 때 썼던 말이고 거기도 북한도 포함되어 있었죠. 자, 그런 것을 커비는 엄청나게 경계한다. 냉정하게 사실관계만 이야기했고 만약 참전을 하게 된다면은 전쟁터에서 서로 적으로 만난 거니까 서로 싸우겠지. 그러다 죽어나가겠지. 그들은 조약으로 맺어져 있는 거니까 확대 해석을 절대 안 했어요. 자, 여기는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먼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계 여론이 이걸 지금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우크라이나전을 다시 식었던 관심이 그게 젤렌스키가 원해서 이런 정보를 처음에 공개한 거잖아요. 공개 석상에서 우크라이나전으로 다시 국제적인 여론이 몰릴 그럴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자, 이미 발을 빼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전에서 가자전도 발을 빼려고 그러고 이란에 대한 공격,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가담하지 않겠다 최소한. 도와는 줄게. 그렇지만 비밀 자료 유출해버리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UAE 원래 미국과 이스라엘 도와줘야 될 나라들이 브릭스에 합류해버리고 이집트마저 오늘 뭐 당연히 이집트도 이번에 브릭스 회원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서 한때 이스라엘과 미국의 그 강한 유혹을 받았던 그 이집트마저 수많은 살인 행위라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도 다르지 않아요.
뭐 거기서 더 이상 뭐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뭐 제 채널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확대 해석을 잘랐어요. 자, 두 번째는 뭘 보고 있느냐 하면은 당연히 존 커비가 모르겠습니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거, 미국을 위험에서 미국의 위험을 해서 타협으로, 전쟁이 아닌 타협으로 빠져나오는 거, 그리고 김정은을 세 차례 만나면서 북미 종전선언의 코앞에까지 갔던 거, 그게 이번에 강력하게 실행될 것을 알고 있지요. 미국의 네오콘은 방향 전환을 한 지가 제법 됐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남한 정부가 쐐기받기를 하려는 거, 남과 북을 갈라놓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쐐기를 받고, 지금 여러 가지 북한에 삐라보낸 거 5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한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시킨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캠벨이 와서 지난번 무인기 사건 때 평양 상공 날아간 거 와서 경고를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지금 후속타를 계속 날리고 있거든요. 즉 윤석열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무인기 보냈을 때 이미 선을 넘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레드라인을. 자, 거기에 대해서 후속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발을 빼려고 하는 거, 유럽도 발을 빼려고 하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겠다. 북한군이 거기 갔다고 무기를 보낸다? 그리고 북한군을 포격해달라고 한다? 자, 이것은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되지 못할 정도의 험악한 여론 분리를 지금 시도하는 거다. 미국이 국제적인 여론 때문에 트럼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워질 정도로 상황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지금까지 갖고는 안 되죠. 미국이 틀어막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나토가 틀어막았고 푸틴이 보고 있고. 자, 여기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10일밖에 안 남았죠. 물리적인 공세가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게 자작극이든 뭐든지 간에. 예. 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하게 돼요. 미국 반응을 보면서. 미국은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남한의 윤석열을 보고 있어요. 푸틴도 예의주시하면서 윤석열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은 아직 절반 정도의 임기가 남아있는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죠. 트럼프와의 관계. 자, 트럼프가 하는 짓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푸틴과의 관계. 이게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막가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둘을 다 적으로 삼았어요. 자, 그러면 브릭스에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러시아의 뜻에 동조할 겁니다. 거기에 은근슬쩍 중국까지 본인의 이해관계는 무관하게 또는 반대되는데도 불구하고 명분 때문에 그걸 지지하게 될 거예요. 푸틴은 그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비핵화라는 명분이에요. 평화, 비핵화. 다른 데서 다 전쟁이 끝나는데 여기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다? 도드라져도 이렇게 도드라질 수가 없는 거죠. 야. 이거는 큰일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이미 선을 넘었어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그래서 뭐 북이 우크라이나에 참전하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할 수도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파병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예, 전혀 흐름하고 안 맞죠.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이 영상을 유튜브가 제한 조치를 걸었어요. 왜 그럴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자국의 대통령 후보가 한 말인데 달러 기축통화 지위 흔들리니까 이 표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자, 이걸 보면은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랑 타협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자, 여러분 미국과 러시아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는 미국이 순식간에 망가지기를 원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달러 같은 거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계속하고 압박을 가하지만 달러가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 전 세계에 그 이상의 충격이 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가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는 그런 마당에 미국이 찌그러지는 모습이 노출이 되면 안 돼요.
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힘을 실어주고 미국의 리더십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미국이 무너지지 않게 버텨주는, 그리고 달러가 돌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즉 현재 전쟁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방식에서 대화와 타협, 또 희망의 메시지로 세상의 일들이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인류 역사상에 없었던 일이죠, 사실은. 그 희망의 불꽃으로서 한반도를 삼았다. 한반도 비핵화. 라는 걸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아마 엄청나게 축해 세워줄 거예요. 그리고 달러가 북한으로 돌 거예요. 예, 새로운 중요한 거점이 생기면서 해양 세력에서 대륙 세력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륙 세력이 크면서 해양 세력과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푸틴의 생각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중국의 시진핑과 다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양쪽이 다 활성화된다. 파일을 키운다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미국의 빈자리를 내가 채운다. 즉 내가 패권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푸틴이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소통인데, 이 중요한 마당에 10일도 안 남긴 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푸틴이 북한군을 다 이긴 전쟁에 불필요하게 북한군을 투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자,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금융제재 풀겠다. 이거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아요. 전혀. 근데 그가 직접 한 말입니다. 왜? 달러 기축통화주의가 흔들리니까.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지하고 있어요. 지금 위험에 대해서. 지난번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는 트럼프만 왔지 밑에 팔다리는 전부 다 기존의 세력이었거든요. 안 따라갔죠. 지금은 달라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 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이 눌란드로 대표되는 네오콘이나 딥스테이트이 방향전환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미국의 힘을 봅니다. 안 될 때는 안 되는구나라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맞춰가는 거. 이게 미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아직 살아있구나, 미국이 망가지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이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을 미국이 들어가서 깼다. 자, 푸틴이 이야기했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와를 종료하는 방식은 그때 터키가 가운데 다리를 놓은 이스탄불 협의가 있었다. 거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러시아가 많이 양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여기서 뭐 영토를 러시아 영토를 확장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 우크라이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합의했던 부분이거든요. 미국이 파토를 놓은 그걸 지금 다시 준용하겠다. 그것을 시작으로 협의를 하겠다. 우크라이나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푸틴의 본격적인 어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토에 가입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러시아계로서 독립하고 싶은 그 공화국들을 독립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핵심은 제가 보기엔 한반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가자가 있죠. 가자 전쟁은 전 세계에 있는 그대로 상당 부분 노출된 전쟁이에요. 네, 이것이 눌란드가 평화협정 파토를 시인하는 그런 것에 대한 미국의 핵심 세력이 자신을 자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푸틴의 응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트럼프랑 깊이 있게 소통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크게 욕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자존심을
크게 해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토의 자존심을. 대신 반대급부로 동쪽 끝 한반도에서 멋진 일을 해보자. 네. 러시아는 밑에 있고 미국을 띄워줄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꾸준히 말씀드려 왔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윤석열 정부의 상황인식이 뭐냐? 이게 되게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데 여러 가지 결론을 쉽게 내리고 싶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단순하게 해석하기는 좀 그렇죠. 네. 자, 몇 개를 쪼개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있어서의 명분, 미국의 대리전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느냐, 아니면 아예 모르느냐, 그리고 전황이 누구한테 유리한지는 도대체 알고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먼저 들어요. 무기를 보내겠다고 하고, 지금 트럼프가 미국이 해외에서 너무 개입하면서 세계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패권을 놓치기 싫으니까. 그것도 패권의 지금 제1번 주자인 중국도 아니고 2번 주자인 한참 뒤떨어진 처진 2번 주자인 러시아와 경쟁을 하면서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는 거거든요. 본 게임을 하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든은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좀 전에 놀란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한국이 등장해서 거기에 병력이 아니라 전투 무기를 보내겠다 이러면서 3차 세계대전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이게 미국이 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서방이 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옳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는 참 어렵지만 그 수많은 해외 공간과 우리 유능한 정부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대기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은 미러 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될 거다. 이거 정도는 알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그러면 지금 북한 어떤 파병 이야기를 꺼내면서 전 세계적인 여론을 집중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미국의 지지를 요청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푸틴을 엄청나게 자극하는 일이거든요. 동시에 트럼프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자, 중국은 여기서 따라오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들을 갖다가 세계 넘버 1, 2, 3를 다 적대적으로 삼고도 괜찮은 거냐, 윤석열 정부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와의 관계는 신경도 안 쓴다. 푸틴과의 관계, 걔는 못된 놈이야. 안중에도 없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설게. 근데 미국 대통령은 곧 바뀌어. 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일 남은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윤석열과 김건희와 천공 그 외에 그들의 믿음 체계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절대 북한과 친해질 수 없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이라는 이야기로 한껏 고조를 시켰지만 정작 당사자인 미국은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푸틴은 비꼬는 듯한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이제 남은 선택지가 뭘까요, 윤석열한테? 남은 대통령 기간 동안 트럼프라는 세력과 푸틴이라는 세력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그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우리 남한이 돌뿌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자, 이 정도면 여러분 확실히 느끼셨을 거예요. 북한이 어설프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한다면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우려가 좀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 이거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남은 10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네타냐후의 반응하고 엮어서 말이죠. 세상이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